사업자 위주로 좀 한번 알아볼게요. 법인세가 뭐냐? 다들 아시겠죠? 법인이 내는 돈이다. 법인은 법적으로 또 하나의 인격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법인도. 간혹가다 초창기에 이제 내가 법인을 세웠어, 나 혼자 100% 주식을 갖고 있어도 절대 제 회사 나하고 동일시 하시면 안 돼요. 개인 사업자는 나하고 동일시 하셔도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통장하고 내 통장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돈은 법인 거고, 나는 거기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과세 기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냐? 간혹가다 회계장부 내가 매출이 10억이고 비용이 9억이 들어서 1억을 벌었다. 회계상으로. 1억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납부하실 수도 있고 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납부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돈이 1억밖에 안 벌었는데 왜 나 세금을 내가 왜 세금이 8천만 원이 나왔다.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간혹가다 저희한테 이제 친하신 사장님들이나 안 친해도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데 진짜 성격 대세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여직원들 울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매너 있게, 우린 지성인이니까 지성인답게 조금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 회계상 이익하고 세무상 이익이 다릅니다. 그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접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접대비로 1년에 1억을 쓰셨어요. 근데 접대를 1억을 했어.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1억에 다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 인정돼가지고 순이익이 줄어들죠. 근데 세무상으로는 이게 다 비용이 인정이 안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이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내가 비용을 인정 안 하겠다. 그럼 얼마입니까? 1억을 지출했어도 7,600만 원은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이익이 1억이어도 세무상으로는 7,600이 플러스돼서 1억 7,600만 원이 과세소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무조정을 이제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를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가감을 해서 세무상 이익이 산출이 되면은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억까지는 10%의 세율로,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의 세율로 이제 법인세가 계산이 돼서 이제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한 회계 기간에 다음에 3월까지인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해드리죠. 사장님, 올해는 얼마를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저희도 많이 깎아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냈다 그러면 돈을 잘 버신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제가 나왔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파운더스의 2016년 예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기본 자료. 파운더스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더니 10억 원의 매출을 발생했어요. 주식회사가 첫 해 10억을 매출했다. 괜찮은 겁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도소매 같은 경우는 쉬운 달성이고, 반대로 이제 비용이 9억이 총 비용이 매입 단가, 인건비 다 해서 9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회계상 순이익은 1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16년도에 매출 중에 1,000만 원이 누락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누락이 됐네요. 두 번째로 인건비 5천만 원을 급여 대장을 늦게 줬던지 아니면은 그 기장하는 사무실에서 조금 신고를 잘못 누락했던지 간에 원인 불명의 5천만 원의 신고가 누락이 됐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세 번째가
임원 인건비가 2억이 포함됐어요. 돈을 참 임원이 되면 많이 가져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년 중엔 신규 고용도 있었고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음을 한번 볼게요. 이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 매출 누락에 대한 게 세무상 가장 그 제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가 그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1억이라 그랬죠? 그 1억에서 출발했는데 매출 누락 1,000만 원을 그 가산을 해줘요. 너 1,000만 원 너 빼먹었으니까 다시 1,000만 원 엎을 거야. 그래서 그럼 1억에서 1,000만 원 가산했는데 1억 1,000만 원이 일단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근데 1억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처분이 되냐? 이 세무상으로 이제 1,000만 원이 누가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으면은 세법에서는 무조건 그 법인의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대표이사가 가져갔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더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대표이사의 급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연봉이. 만약에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이었다. 그럼 대표이사의 연봉은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을 안 가져갔어도 1억 1,000만 원이 돼버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누락에 대한 세법상 제재는 무엇인가? 인건비는 지출 사실이 증명이 되면은 세법상 비용은 인정이 돼요. 어떤 말이냐? 우리가 그 신고를 안 했더라도 직원들한테 뭐 자동이체를 대부분 해주잖아요? 그럼 다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산세가 조금 발생하죠. 왜 가산세가 발생하냐?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그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물겠다. 그거는 뭐냐? 이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 정도, 3%를 이제 가산세를 물고, 두 번째로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제 지급조서라고 하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보통 이거를 그 3개월 지난 후에 알기 때문에 흔히 2%라고 합니다. 그 신고할 때쯤 돼서 다 알기 때문에 2%의 가산세. 그러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을 안 했다. 2%면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2%면은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 100만 원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임원 인건비에 대한 제재가 무엇이 있을까요? 임원이 아까 예제 보면은 임원이 인건비가 2억을 가져갔어요. 매출이 10억을 벌었는데 2억을 가져갔으면 좀 진짜 양심이 없는 임원이죠. 2억이나 가져가고 2억을 가져가면은 사실 그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할 때 큰 문제가 없냐? 보시면은 주총에서 결의된 만큼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통 그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혼자 100%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주총 결의에서 임원 보수는 얼만큼 가져간다. 그래서 만약에 임원 보수가 1억이 한도였다. 주총에서 결정된 게. 그러면은 1억을 초과한 범위는 그 비용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을 가져갔어도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2억이 인정돼도 회계상으로는 1억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억이었죠? 그다음에 매출 누락 1,000만 원 있었죠? 1억 1,000이었죠? 과세소득이. 그럼 1억만큼 더 엎어지니까 2억 1,000이 돼버립니다. 벌써 세금 낼 게 많이 늘었다는 게 감이 오시죠? 그다음에 그 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임원 상여 같은 경우는 보통 정관에다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꼭 기재한 만큼만 가져가셔야 되고 임원 퇴직금도 정관에 기재한 만큼 가져가셔야 되지 그거를 초과한 만큼 더 가져가시면은 세무상 송금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이 중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게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늘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납부하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중복적용이 배제돼서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푸시하고 있는 게 청년 고용 증대 세제라고 해서 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그 15세에서 29세까지 범위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 좀, 15세도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제가 생각해 저도 청년 같은데, 청년을 인정 안 해주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마음은 청춘이시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넣으세요, 신문고인가? 네, 신문고에다가 나도 청춘이다. 마음은 청춘이니까 좀 세액공제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은 1,000만원, 인당 1,000만원. 엄청나죠, 세액공제가. 근데 이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써라. 사실 기업체에서는 그 좀 경력직을 선호해요. 중소기업일수록 경력직을 선호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뭐 당장 그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쳐주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력을 필요로 하지. 내가 그 신규를 뽑아가지고 얘를 계속 키워야겠다.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키워놓으면 도망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꺼려 하는데, 그래도 사장님들이 이제 고용을 조금 늘려주셔야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갈 데가 있으니까 청년들도 많이 써주셔서 세액공제도 효과도 누리시고 사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커야지 우리가 늙어서도 얘네들이 우리 먹여 살릴 거기 때문에 좀 도와주자고요. 5번째,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투자를 하면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나 뭐 그런 쪽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런 쪽에 추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기 예제에서 법인세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매출액 10억이었죠? 비용 9억. 그럼 당기순이익은 이게 바로 회계상 이익입니다. 이게 1억이. 이게 회계상 이익인데 여기서 이제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아까 세무조정이 뭐라 그랬죠? 회계하고 세무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 차이를 조정했더니 아까 매출누락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은 대표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안 가져갔어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세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은 1억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총 세무 조정이 1억 1,000만 원이 입금 산입이 됐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좀 덜 해가지고 그래도 1억 1,000만 원 다 넣으면 힘드니까 감가상각을 회계상으로보다 그 세무상 더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가지고 2,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법상 가세표준이 1억 9천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10% 하면은 1,900만 원이 나오겠죠. 이 1,900만 원에서 산출세액이 1,900만 원인데 사장님이 그 청년, 아까 한 15세에서 29세 애를 한 명을 고용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얘가 1,000만 원의 역할이, 1,000만 원이나 사장님의 세금을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뻐해 주셔야 돼요. 네. 임금을, 연봉을 3,000만 원 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만 준 그 1,000만 원의 세이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납부하실 돈은 900만 원이 되십니다. 근데 900만 원에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시기 때문에 총 부담세액은 990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개인사업자였다 하면은 이 과세표준 1억 9천에서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38%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38%면 여기 3.8배니까 한 400면 거의 한 7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